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밤에 어떤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지금 문재인의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신현수 문제일 테고 민정수석. 좀 길게는 단기적으로는 신현수고 신현수를 어떻게 하나, 조금 길게는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을 잠 못 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인 신현수 논란이 있다가 신현수가 반발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발을 해서 사표를 낸 부분이 지금 저걸 사표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계속 유임을 시킬 건지 지금 아마 당장 눈앞에 고민일 테고, 이 신현수 파동에서 또 이게 불거진 것이 이 검찰 해체를 놓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속도 조절론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문 강성파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레임덕이 아니냐 뭐 논란이 또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현수가 핵심일 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이재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치자니 지금 잘못하면 여권에서 재집권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고 가자니 오히려 야권 대선 후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게 이재명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생각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말들이 최근 나왔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경남도지사인 김경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경수가 이 소위 레임덕 문제, 이 신현수 파동에 이은 이 속도 조절론, 검찰 해체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김경수가 얘기를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최근 김경수가 활발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보는 게 지금 문재인의 생각에 가장 근접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김경수가 한 말의 내용도 그렇고, 또 김경수와 문재인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수는 최근 그 검찰 해체 부분에 대해서, 수사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꼭 앞세울 필요는 없다. 지금 필요하면 검찰 해체, 뭐 다 이 지금 야권에서는 검찰 해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검찰 해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냐, 레임덕이 아니냐 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레임덕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것을 여당 측과 협의해 왔고, 이걸 여당 측과 협의해서 대통령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측에 또 주장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정해 가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간명하죠. 여기에 숨은 함의, 뜻은 뭘까? 먼저 신현수 건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팩트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워낙 많은 보도들이 나왔으니까, 뭐 신현수가 박범계와의 인사 한두 건으로 정말 기분이 상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신현수와의 뭐 사이가, 개인적인 사이가 좋았던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신현수의 사표를 뭐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현수와 문 대통령 사이, 뭐 박범계가 중간에 있지만 사이에 이번에 문제의 결정적인 핵심은, 신현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겉으로는 협력적 관계로 해가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을 꽁꽁 묶으라. 그 묶는데 신현수가 어떤 역할을 해라 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그런데 실제의 뜻은, 무게중심은 검찰과의 협력보다는 검찰 죽이기에 있기 때문에 신현수는 자기가 하는 일은 덜러리일 뿐이다.
이런 덜러리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신현수의 생각이고, 문재인의 생각은 지금 여기서 신현수를, 친문 강성파들은 다 신현수를 버리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신현수를 안고 가자. 선거도 있고 또 윤석열 검찰과의 창구라도 있어야 한다. 대화가 열려있은 창구라도 있어야 한다. 신현수를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현수를 버릴 것이냐 안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다. 거기에 묘하게 얽혀든 것이 지금 소위 검찰 해체,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속도 조절 맞죠?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닙니다. 속도를 좀 조절을 했으면 어떠냐라는 부분이 박범계가 국회에 와서 그 말을 깼고, 그걸 깨자 이제 친문 강성파들 뭐 김경수까지 추미애까지 모두 속도 조절은 필요 없다라고 다 반발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뭐냐?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석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공약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수사권까지 공약이었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징계도 통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한 내용도 아니고 검찰 해체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이긴 하지만 자신은 이게 되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예상이 되지만 뭐 굳이 민주당 강성 친문들이 추진한다면 자기는 뭐 굳이 그걸 말릴 이유는 없다. 저는 이런 해석,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신현수와 거의 같은 모양새다. 그러니까 신현수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고 저렇게 반발을 하고, 강성 친문들이 신현수는 쫓아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입장에서는 막 굳이 쫓아내기보다는 그래도 검찰과의 협력 창구 정도로 신현수가 있어줬으면 하는 뭐 이런 식의 문재인식의 어떤 정무 감각이다. 자기 판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속도 조절론 가지고 이렇게 뭐 다투고 레임덕이냐 반발이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재인으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민주당에서 그까지 검찰 해체까지 해주면 뭐 나쁠 거 없고, 단지 4월 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게, 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이 저렇게 하면 온건파도 분명히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식을 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처리해라 라는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 하는 게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이 레임덕이 아니고 정확한 레임덕을 불러온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권 안에서의 갈등, 강경파와 온건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갈등이 빚어진 것은 핵심은 신현수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김경수가 찝으면서, 김경수는 이 국면을 그동안 뭐 문재인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또 뭐 왕이냐 이런 뭐 비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또 돌리는 그런 지금 수법을 쓰고 있다. 김경수가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의 머릿속을 오랫동안 짓누르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뭐 압도적인 대선 주자 1위인데 이재명은 믿을 수 없죠. 정확하게 반문이죠. 이재명은 지금 뭐 말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왕을 칭송하는 듯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그 친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지난 뭐 대통령 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인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인 그 문재인 가족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친문으로서는 절대로 문재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1위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자신의 브랜드로 해서 많은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소득, 기본주택 문제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판에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개념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정책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견제를 했죠. 이낙연도 했고 정세균도 했고 그다음 임종석도 했습니다. 근데 모두 제가 보기엔 실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제일 적정한 공격을 한 사람이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괜찮은 이야기다. 그런데 기본소득 위에 경제가 있다. 기본소득은 하위 개념으로 다뤄져야 되지 모든 걸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론이 대선 국면에서의 기본소득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 라고 좀 약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이 선거판에서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안에서 안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이 받아서 김경수 지사의 생각을 나도 동의한다.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고 기승전 경제로 가자. 그렇게 토론하자. 또 같이 가덕 신공항도 가자라고 하면서 죽이 맞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 가르마도 김경수가 타주고 있다. 뭐냐? 지금은 이재명을 안고 갈 때다. 지금은 단순히 견제 정도만 하지 지금은 안고 가야 한다. 4월 선거에서 그러니까 여권의 생각은 그겁니다. 여권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야권을 이길 수 있다. 대선에서 라고 보인다면 이재명을 버릴 겁니다. 또 이재명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겁니다. 뭐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근데 지금 야권과 팽팽한 대결이라든가 야권에 혹시 질 수도 있다고 되면 이재명을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견제하되 안고 간다. 이게 상당 국면 이어지는 그 기준점을 김경수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을 버리는 타임도 지금은 아니다. 4월 선거가 지난 다음에 또 전국을 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협력과 견제로 간다. 이재명의 약점은 이런 정책,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뭐 도덕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찾아와야 된다. 그 공격하는 지점은 김경수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현수 파동에 이은 소위 속도조절론, 검찰 해체에 대한 속도조절론, 뭐 레임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레임덕이냐?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무조건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수 문제에 대해서 김경수는 바로 집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신현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안고 가야 할 때가 아니냐? 협의해서 대통령이 신현수를 안고 갈 만하다면 뭐 안고 가서 적정한 견제를 하면서 신현수의 생각대로 모두 검찰국에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은 이재명을 안고 간다. 그 다음 기본소득, 기본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대선 국면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될 텐데 기본소득만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지금 분명하게 필요한 딱 전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지금 윤석열 검찰로 인한 권력형 비리수사로 인해서 문재인이 가장 위기에 몰렸고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강온으로 분명하게 이 북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김경수식으로 지금 덮고 있는 것이죠. 또 이재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은 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버리면 더 위험해지니까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내지는 못해도 새로운 권력이 창출되는 걸 막을 수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준 대목이었죠. 이재명을 지금은 견제하되 안고 간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결국은 여권이 조금만 유리하다. 전체 판세가라고 보이면 이재명은 버릴 것이고 이재명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읽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이 지난밤에 가장 고민했을 부분,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부분, 가깝게는 신현수를 어떻게 하나, 길게는 이재명을 어떻게 하나, 가급적이면 둘 다 지금으로서는 안고 가는 대목이다. 안고 가되 두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들은 필요하다. 그 견제를 하는데 약간의 뭐 레임덕 소동이라든지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그 정도는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본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는 지점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 그것을 위한 확실한 믿을 만한 후계 권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맙습니다.